이제 제일 남자들 무서워하는 게 이제 이 성기능 저거거든요. 성기능이 안 좋아진다 하는데. 피부가 똑똑해지는 시간, 피부톡톡. 탈모에 추천하는 혹은 비추천하는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것들 중에 탈모에 도움이 되는 뭐 음식이 있는지 혹은 탈모에 나쁜 음식이 있는지 뭐 이런 게 혹시 진짜로 있을까요? 그런 악화시키는 요인들을 생활 습관에서 우리가 조절해주면 탈모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교수님? 이제 음식을 먹어갖고 어느 정도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머리 빠진 사람 하나도 없죠. 이제 옛날부터 우리 일반인들이나 뭐 또 이렇게 인터넷에 보면은 콩이라든가 미역이 좋다. 옛날에 뭐 해조류가 좋다, 뭐가 좋다. 이제 여러 가지 나왔는데 사실 일단 답은 없습니다. 답은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제 된장, 고추장, 콩에 뭐가 들어있냐면 피토에스트로겐이라는 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조금 남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탈모에 약간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최근 들어서 한 20, 30년 사이에 우리나라 그 음식물 소비 패턴을 보면은 육류는 이렇게 늘어나면 닭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늘고 뭐 쌀 소비는 이렇게 줄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탈모증 환자가 조금 는다. 서양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대머리 환자가 훨씬 많습니다. 반 이상이 다 대머리입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대머리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써요. 그 사람들 음식은 주로 그런 육류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최근 들어서 몇십 년 사이에 음식 패턴이 많이 바뀌면서 탈모증이 조금 느는 게 아닌가 저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있고 배경에는 음식도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정도 말씀드리는데 식생활 패턴을 우리 전통적인 식사를 많이 한다면은 조금은 좀 덜 생기지 않을까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얘기를 할 때 피부에 좋은 음식이 탈모에도 좋을 거고 몸에 좋으면 피부도 좋을 거고 그냥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을 드시고 피부가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면 당연히 모발도 같이 좋아지는 거지 모발만 생각하고 음식을 따져서 먹는 거는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는 게 아닐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굳이 받지 않고 더 건강하게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환자분들이 진료실에서 정말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환자분들에게 뭐 비타민 뭘 챙겨 먹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뭐 나는 비타민 안 먹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비오틴이 그래도 탈모에 도움이 된다는 논문이 뭐 논문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보면은 약에 보면 항상 효과 효능이라는 게 있어요. 보면은 효과 효능을 쓰려면은 제대로 된 스타디가 돼가지고 연구가 돼가지고 임상 시험이 돼서 이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효과 효능에는 올릴 수가 없는 정도고. 그리고 우리가 판토테이게시드가 맥주 효모에 나온 거잖아요. 그것은 도움이 되지. 그것도 도움이 된다고 뭐 선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엄청 많이 팔리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것도 제대로 연구 같은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실. 탈모는 아니지만 발모는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발톱 성장, 머리카락 성장을 도와주는 거니까 탈모가 좋아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산후 탈모가 온 거나 이런 분들은 먹으면 분명히 그거는 도움이 될 것 같고 손톱이 잘 안 자라시는 분들은 겸해서 같이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종합적으로 비타민을 잘 챙겨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사실 이제 우리가 탈모템이라 그래서 샴푸 그리고 뭐 홈케어 장비들 이런 거 엄청 많이 광고도 하고 하시는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환자분들께 많이 질문 받으실 것 같은데 뭐라고 설명해 주실까요? 몇 년 전에도 이런 것이 많이 노프라고 또 유행했었습니다. 노프라는 게 뭐냐면 샴푸를 쓰면 머리가 안 좋다. 샴푸를 안 쓰는 게 머리에 좋다. 이래갖고 했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게 쭉 찾아봤더니 결국은 다른 제품을 팔더라고요. 그 인터넷에서. 그럼 샴푸 썼을 때 탈모에 도움이 되느냐? 그거는 조금 의문이 있지만은 뭐 예를 들면 조금 좋은 제품을 쓰다 보면은 머리카락이 좀 이렇게 풍성하게 보인다라든지 샴푸도 기능에 따라서 이렇게 좀 뭐 볼륨아이징 샴푸라는 것도 있고 조금 그런 거에 있어서 추천해드리기는 하지만은 탈모 자체에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탈모를 아까 일으키는 요인은 약으로 치료를 하지만 악화되는 요인은 우리가 습관적인 면에서 관리를 하는 건데 남성형 탈모가 있는 분들도 보면 머리 염증 있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성인 분들 중에서 모낭염이 굉장히 심하게 생기면 모낭염이 반복이 많이 되면 교수님 그 자리가 탈모처럼 그런 거는 이제 탈모 이전에 사람들이 괴로워서 못 견뎌요. 그런데 머리에 막 가렵고 막 그 염증이 심하고 반복되는데 이상하게 약국 가서 그냥 약 아무거나 사바르고 사서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오면 조금만 치료하면 좋아질 텐데 병원에 안 가. 이상한 데 가가지고 뭐 막 엉망으로 돼가지고 머리 빠지고 그러대. 약을 잠시 치료하면은 머리에도 좋고 기분도 좋고 또 탈모도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해주는 게 좋겠죠. 먹는 약이 아닌 바르는 약을 좀 하다가 더 좋아졌어? 그러면 샴푸가 이때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약용 샴푸가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징크피리치온이 들어있는 샴푸도 네. 있고 그다음에 케토코나졸이 들어있는 네. 샴푸도 있고 병원에서 저희도 판매하는 샴푸들이 그런 성분이 들어있는 것 중에 모발도 케어가 되는 그런 제품들을 그거를 적절하게 맞춰서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피부 상태에 맞춰서 또 샴푸를 권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교원에서 거의 10년 동안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에 올해부터는 샴푸를 지금은 좀 처방을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맞았을 때 샴푸가 도움이 되는 거지 샴푸만으로 탈모를 해결하고 샴푸만으로 발모가 돼서 좋아졌다고 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 네. 자, 그러면 가장 관심 있는 뭐 남성형 탈모 이런 것들에 있어서 혹시 뭐 추천하는 생활 관리 이런 게 있으실까요? 또 홈케어 많이 쓰시는 분들인데 뭐 집에서 이렇게 LED 뭐 이런 거 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그것도 있는 게 한두 개 있죠. 그런데 비용이 몇백만 원 수준이고 그걸 사가지고 열심히 하면은 그 돈으로 가지고 약을 쓰면은 상당히 오랜 기간 머리가 좋아질 텐데 약이 뭐 독약도 아니고 쥐약도 아니고 이제 제일 남자들 무서워하는 게 이제 이 성기능 저거거든요. 성기능이 안 좋아진다 하는데 실제로 그 약이 나온 지가 지금 20년, 5년 뭐 정도 돼서 먹기 시작한 사람 지금 50 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다 문제없이 아기 낳고 원만한 성생활하고 다 그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하는 것보다는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 게 환자한테 훨씬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좋지 않을까. 이렇게 훌륭하신 탈모 전문 원장님들이 이렇게 가까이 다 계신데 한번 들려보셔서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게 가장 빠른 길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처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나 아니면은 뭐 여러 SNS에서 떠도는 지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막 적어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요새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혹시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보를 걸러 듣는 법, 혹시 뭐 이런 거 혹시 알려주실 팁이 있으실까요? 뭐 한동안 좀 열심히 보다 보니까는 한 7, 80% 정말로 잘못된 얘기, 헛소리 하는 경우도 많고 잘못된 얘기하는 것도 많고 중요한 거는 어떤 유튜브 들어가면은 한 사람이 똑같은 의사가 뭐 간도 얘기하고 뭐 소화 얘기하고 뭐 노화도 얘기하고 또 탈모도 얘기해. 이렇게 하면 머리가 좋아진다. 이런 분들 얘기는 사실 조금 신빙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짜장면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먹어야지 짜장면집 가서 냉면을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을 좀 우선으로 듣는 게 좋고 얼마 전에 어떤 환자가 왔는데 어디 유명한 모발 이식병원에서 수술했어. 한 3년 있다가 심어놓은 거는 괜찮은데 그 뒤가 홀로당 빠져 기찻길이 쫙 생겼어요. 여기에 일자로. 참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이 환자는 내가 잘 보니까는 수술하면 안 될 사람이에요. 또 탈모 질환을 잘 보는 선생님을 잘 택해서 가셔서 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 원장님처럼 또 잘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냥 너무나 많은 잘못된 정보의 홍수 속에 있어가지고 환자들은 참 그게 힘들지만은 내가 말씀드린 것대로 좀 한번 찾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런 정보들은 이제 본인의 탈모 어떤 건강을 위해서 참고 정도 하시는 거가 좋을 것 같고 그 참고를 하실 때도 방금 그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걸러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탈모에 도움이 되는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생활 습관들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